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굴절률이 높은 렌즈는 무조건 좋은 렌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률에 대해서는 이전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굴절률이 높다는 것은 얇다는 것이죠. 1.56, 1.60, 1.67 있습니다. 흔히 4번 압축이라고 하는 1.74도 있고요. 1.74, 1.60보다는 굴절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높다는 것은 얇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비례해서 아베수가 낮아집니다. 아베수라는 것은 아베스 넘버라고 해서 아베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이기도 하겠죠. 자이스 렌즈 회사의 2대 회장이었습니다. 원래 자이스라고 하는 분과 공동 창업을 했죠. 원래 교수로 있었는데 자이스 1대 회장이 도움을 받고자 광학과 관련된, 그래서 초빙을 했죠. 아베 교수를. 1대 회장이 타계하고 났을 때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재단을 설립합니다. 17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휴가 같은 게 없었죠. 그런데 1년에 12일 정도 휴가를 무조건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서 오늘날도 많은 기업에서 이 자이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만든 아베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굴절률이 1.60 정도 되면 아베수가 42 정도 되고요. 아베수가 높을수록 선명합니다. 1.50, 그러니까 좀 두꺼운 렌즈죠. 압축이 전혀 안 된 58입니다. 그러면 아베수가 높으니까 선명하게 좋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두껍잖아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0이 제일 괜찮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굴절 렌즈라고 하는데요, 2번 압축되었다고 흔히들 말하는 그 렌즈가 괜찮은 것이죠. 1.67부터 아베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32, 1.70은 36, 4번 압축이라고 하는 1.74가 33, 32 이 정도 됩니다. 아베수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적어도 30 이상은 되어야 안경 렌즈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67이고 이게 1.60입니다. 같은 도수인데 약간 두께 차이가 나죠. 이게 조금 두껍죠. 그러면 이게 1.60이니까 아베수가 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30입니다. 아베수가 낮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서는 낮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밤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네온사인 같은 것을 봤을 때 아베수가 낮은 것은 번져 보인다라는 얘기죠. 네온사인, 컬러풀한 네온사인을 봤을 때 빨간색은 잘 보이는데 녹색이 안 보이거나, 녹색이 잘 보이는데 빨간색이 안 보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베수가 낮으면. 아베수가 높으면 빨간색도 어느 정도 보이고 녹색도 어느 정도 보이고 빛 번짐이 적다는 것이죠. 컬러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컬러풀하게 본다는 게 선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베수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가 이렇게 빛이 꺾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자는 거죠. 빛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광선 속이라고 하는데요. 속이라는 건 다발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발로 묶어져 있는 게 오는 것입니다. 확대를 하면. 그러면 빛 중에서 좀 두꺼운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겠죠. 좀 얇은 것은 파장이 긴 것이다. 빛은 파장인데 파장의 크기가 다 다르죠. 길게 가는, 얇으면서 길게 가는, 가늘고 길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가는 장파장은 가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게 가는 단파장은 두껍겠죠. 단파장, 파란색이나 보라색, 녹색 이런 쪽은 단파장이죠. 빨간색 이런 것은 장파장이다.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꺾여질 때 장파장은 이 정도 가는데 단파장은 바로 확 꺾인다. 이렇게. 왜 확 꺾일까요? 매질을 통과하는데 두꺼우니까 방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짐을 가볍게 해야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장파장은 조금 멀리 가는데 두꺼운 단파장은 매질을 통과함에 있어서 금방 지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꺾이는 거죠. 이게 빨간색 선이고 이게 녹색 선, 파란색 선, 보라색 선이라는 것입니다. 보라색이라서 단파장인 게 아니라 단파장이라서 보라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물체에 빛이 가해지고 그게 반사가 되는데 단파장의 빛을 반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고 빛을 받았는데 장파장의 빛만 반사시킨다. 그런 것은
것은 장파장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눈이 인식하는 겁니다. 장파장이네? 장파장은 빨간색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시신경에 추세포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 저의 영상에 보면 있지만 그 추세포 중에 빨간색을, 그러니까 장파장을 인식하는 추세포가 있고 녹색을, 단파장을 인식하는 추세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빛을 확대하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것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녹색이 많이 꺾이는 거예요. 아배수가 높으면 이 간격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배수가 낮으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색이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되는 느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부심이 있다든지 빨주노초 파남보로 화려하게 보이면 빛이 번진다 뭐 이런 거죠.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 경계선 주변에 무지갯빛이 약간 도는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색수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실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색수차를 한번 봐볼까요? 이 가장자리를 보십시오. 이 가장자리를 보면 무지갯빛이 감돈다든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1.60짜리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약간 노란색 느낌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색수차입니다. 느끼시면 좋을 건데요. 이게 나타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뭔가 나타나는 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지시면 1.67 아배수 낮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렌즈 중심으로 보면 모르는데요. 가장자리로 가면서 보면 이게 색수차라고 하는 것이죠. 렌즈가 무조건 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얇으면서도 투명해야 된다. 그 투명한 것은 빛 번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빛 번짐이라는 것은 야간에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야간에 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낮에는 빛이 많으니까 내가 빛이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모르는 거죠. 호황일 때는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황일 때는 어떤 기업이 우량한 기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빛이 부족해지는 야간일 때는 빛 번짐이 없는 눈, 그러니까 우량한 눈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빛 번짐이 있는 불량한 눈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 번짐이 야간에 있다는 것은 시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비정시 아니면 도수 처방을 정확히 해서 정시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정시안으로 만들면 빛 번짐이 없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정시안으로 만들었는데도 빛 번짐이 있다. 이런 말은 수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뭔가 렌즈에 수차가 있다. 아배수가 높은 렌즈를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차라는 것은 수렴 오차 정도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번진다 이겁니다. 어떤 물체, 어떤 점을 봤는데 그게 렌즈를 통해서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점으로 맺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맺혀지지 않고 번진다. 그러니까 빛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올 때 몇 가닥이 일탈을 한다. 에버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수차를 영어로. 일탈이라는 뜻입니다. 일탈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번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지 않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차를 줄일 것이냐, 그걸 연구를 하면서 렌즈들이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어떤 상을 보는데 자꾸 흐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흐린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망원경 안에 거울을 달게 되죠. 그래서 반사 망원경이라고 해서 렌즈도 있지만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분산된 빛을 다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수차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경 렌즈는 이 렌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수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렌즈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핵심적인 게 아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하면 빛 번짐이 있어요. 빛 번짐이 있는 거는 괜찮다. 이게 밤에 동공이 커져서 라식 수술할 때 절개했던 이연매 부분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흐려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이연 부분도 약간 이렇게 각지지 않게 해줘가지고 문제없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빛이 번지는 이런 거는 넓게 봤을 때 수차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수차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배수가 높은 렌즈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막 렌즈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스마일 라식 이런 것은 각막을 깎아가지고 각막 렌즈를 만드는 거다. 각막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각막 렌즈에 말하자면 아배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각막 렌즈의 아배수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이 렌즈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깎아버렸어요. 이미 손상을 가해버렸다. 인위적으로. 아배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각막 렌즈의 어떤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빛 번짐이 있게 된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급성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만성이다라는 겁니다. 빗번짐이라는 것은 광학계의 질이 떨어져서 빗번짐이 생겨버리는 거다. 수차가 생겨서 빗번짐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난시 같은 걸 정확히 안경으로 교정을 해서 씌워주면 빗번짐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막이 인위적이든 어쩌든 간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수차가 발생을 해서 또한 빗번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으로 동공이 확장되면서 그 절개 부분으로 빛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단일한 이유는 아닌 거죠. 전체적인 이유가 종합적으로 빗번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차에 대해서 그리고 색수차, 색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깁니다. 색수차를 이용한 정록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해야 되겠죠. 아배수, 굴절률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